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역대 하락장에서도 손실 없었던 제 이야기를 1부와 2부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입과 매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관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 역대의 세 번의 큰 하락장에서 다행히 손실 없이 주식 거래를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통계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 부분의 신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1997년도에 주식 실패로 깡통을 찼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제 자신과 약속한 대로 주식을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재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후 평생 시장에서 떠나지 않을 각오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통계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60 세대 주식 투자 금액 비중을 본다면 1위가 40대고 2위가 금액으로는 50대라고 합니다. 주식 계좌로 통장을 갖고 있는 인원수 대비해보면 50대가 1위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5060 합치면 가장 많은 주식 시장에서 몸을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죠. 5060 세대 손실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하죠. 젊은 시절에 고정 수익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최우선 자금 유지 조건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자산 250조를 운영하고 있는 하워드 막스의 주식 투자 6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리스크, 두 번째는 일관성. 이 부분을 이분이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셔서 보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유튜브에도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장에 저는 BP를 유지했지만은 이분은 큰 수익을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50조를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방향을 전환해서 큰 수익을 일으켰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와 일관성 이 두 가지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스크와 일관성. 2020년 3월 20일에 1500 지수 급락을 했죠. 이때 급상승할 때 이때 사실은 좀 주식을 할 마음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 그 아주머니와 친구 세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 주식의 전문가가 되셨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구간이구나 하고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3,300까지 더 갔죠. 그리고 나서 3,000선이 무너지면서 10월 8일에 이제 주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와 3차 이렇게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냥 무너지다시피 폭락이 일어났죠. 대부분 개인들은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락장에서 제가 어떻게 손실을 줄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폭락 때 대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주식을 시작하면서 엑셀로 해서 이렇게 주식 노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군별로 매입 매도에 대한 손익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시작하면서 시장을 익히기 위해서 저는 소액으로 해가지고 단기 투자로 매입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실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12월 말에 폭락할 것을 우려해서 거의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월에 다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2차 폭락에서는 30여일간에 또 이렇게 폭락이 있었는데 어느 자식이 죽은지 살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집중 투자를 하자 해서 5개 내지 6개 항목으로만 정해서 투자를 하기로 하고 아예 통장 전체를 리셋해가지고 전체를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로우 전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거 생각하고 방산주에 투자를 5개 종목을 모두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저는 2차 폭락에서 손실을 보지 않았던 사례고 오히려 좀 수익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폭락 때는 50여일간 지루하고도 긴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폭락을 대비해서 자금을 5분의 1로 그 당시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 축소를 하게 된 동기가 이 위험 리스크를 어떻게 감지를 했냐면은 뒷부분에 가서도 보시겠지만 저는 이 꼭지점에서 신과도 같은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은 건 아닙니다. 한 9분나 8분 응선 하락장에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왜 자금을 5분의 1로 축소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의 경제 시스템은 글로벌로 인해서 가장 달콤한 시절을 살아왔다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부터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벌써.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별로 어떻게 했죠?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로 삼고 이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봉쇄되면서 물류가 완전히 마비가 됐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려면 배가 싣고 뉴욕항에서 하역할 인부가 없어서 뉴욕항 앞바다에 수많은 선적된 배들이 떠있는 진풍경을 봤습니다. 대개 인플레이션이 기업과 맨 마지막에는 소비자 간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라면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곳마다 시스템에서 기업의 병목 현상이 일어났죠. 이러한 한두 개가 아닌 경제의 병목 현상은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리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금액을 줄이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이후에 자금 일부를 이제 조금 증액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4개월 걸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생각입니다. 금액을. 그렇게 제가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 지표를 보시면은 5년 차트로 봤을 때 코스피 여는 저항선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선으로서 상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수에 선을 긋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정권사에서 평가한 제 실적을 분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의 한계상 이렇게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고득증자가 낸 실적의 표입니다. 그래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타낸 실적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자, 손절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매월 저는 이 손절 부분은 탑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도주에 대해서 잘 캐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떨어져, 고득점자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거의 탑 수준으로 주도주 관련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7월에는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이후로부터는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도 심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하락할 때는 한없이 팔고 싶고 주식이 상승할 때는 한없이 사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메인 매도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놓고 봤을 때 이 대목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더라면 환상적인 것 같은 내용들이죠. 이 대목에서 선제 매도를 했더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의 지표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 윗부분은 수익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은 줍줍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렇게 구별을 해놔놓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방은 한 3, 4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하리라고 보는 경제 시스템에서 매우 많은 병목 현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 하락에 대비해서 좀 느리게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크 판단과 수익 실현하는 방법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 어떻게 매입과 매도를 선정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사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의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보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과 밤에 투자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리알 같은 자기 돈을 투자를 했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지식을 습득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한 분야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지금은 상승장을 대비해서 장기 투자 종목을 발굴할 시점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정보에 항상 열린 마인드를 갖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의 촉을 예민하게 읽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전략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으로 노후 생활비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보면 안 되겠죠. 저는 이게 절대절명의 원칙을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와 그 다음에 중기 5년 후에 얼마의 수익을 목표로 할 것을 아예 정해 놔놓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목표가 명확했을 때 시장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매번 매입 매도 매매하면서 실적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한 42일마다 평가를 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성공을 했고 어느 부분을 실패를 했는지 팔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절묘하게 위험 구간을 빠져나온 그런 주식을 또 보기도 하죠. 이런 정기적으로 평가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매입 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